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문제는 본격 조정인가, 레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D-1일, 셀트리온 재상승은 언제쯤일까?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공매도 금지 연장, 시장은 재반락. 두 번째, 시장은 수급 문제 과연 언제 해결될까? 세 번째, 레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D-1일.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대응 전략은. 자,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4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다시 재개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결국 한 이야기는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한 없이 연장, 이런 건데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비중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3월 15일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시행 직전입니다. 이 당시에 차익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을 보시면은 거래소의 70.7%, 그 다음에 코스닥의 17%에서 87.7%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개를 합치면은요, 결국은 91%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91% 정도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있는 종목이니까 이건 뭐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한도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뭐 한 달 반,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달 반 안에 과연 그렇다면은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이에 따른 공개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그리고 또 뭐 개인들 허용하는데요, 전거금 개인들은 3천만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은 전거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만기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만기가 없는 거잖아요, 공매도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면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전산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은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죠. 최소한 이 기간이 1년 정도는 걸린다는 개념이 바로 한투연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반 만에 이걸 다 만약에 구축을 못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소위 말하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당초 한투연의 입장대로 1년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좀 혼조 상태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표가 호조가 나오고 기대감도 나오고 하면서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꼬여있는 상황은 우리 시장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3일 연속 상승 이후에 오늘 4일째 들어서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됩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수급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특히 기관들,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를 다시 또 5월달 가서 시작한다. 글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대로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개가 되면은 이건 뭐 또 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인데 지금 중요한 수급의 문제, 이런 측면인데요. 자, 외국인들 3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다시 또 매도 우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다, 이런 측면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우리 시장 쪽으로 아직 자금들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 투자가들 오늘도 금융 투자를 필두로 해서 연기금이 오늘 또 3,700억의 매도 우위죠. 투시는 뭐 돈이 없으니까 자꾸 판다, 이런 측면이죠.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 쪽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감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측면이고, 또 근본 자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지나치는 감정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시간적인 문제일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장이 지금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 여전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또 실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외국인들 쪽에서도 아시아나 우리나라 시장 쪽에 대한 어떤 자금력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 부분도 조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오늘 외국인들 매도 종목군들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 기아차,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액티브 자금들도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치고 빠지는 이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매수해놓고 오늘은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쪽에서 액티브 자금들도 단기적인 움직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 시장에 대한 고평가 논란입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퍼가 사실은 상당히 높이까지 갔던 상황이죠. 거의 15배까지 갔는데,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가장 높았던 13, 퍼 13을 이미 돌파를 하고 15 근처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퍼는 주가와 이익의 관계잖아요. 분모가 이익이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데, 주가가 P가 분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 숫자가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고평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숫자가 낮을수록,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주가가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뭐죠? 그렇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되잖아요. 이 이익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 과거와 비교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과거 상황들은 대부분의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이러스 사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잣대로 우리가 자꾸 볼 이유는 더욱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 과거의 퍼의 기준, 과거에 비해서 가장 높은 퍼다 이런 측면의 의미는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실적 부분들이 4분기도 사실은 예상보다는 실적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로 나온다면은 지금의 이 2월달 또 이 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매수의 타이밍이었다. 큰 아웃라인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MSCI 진흥지수 내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도 빨간색인데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락이 운용하는 ETF 펀드 내에서도 지금 쭉 빠져 있습니다. 검은색인데요.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 자금들이, 신규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죠. 기존에 있는 자금들만 가지고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기적으로 당연히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신규 자금의 유입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조금 기다리실 필요성이 있다. 그 핵심은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에 달려있다. 이런 측면에서 큰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장중에 좀 오르락 내리락이 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3일째 음봉 연속으로 나오면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거래량이 가장 줄어드는 모습이잖아요. 3일 조정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래 위로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들 7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공매도는 2월 1일 기준으로 100만 주가 넘게 감소가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 눈치를 계속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한 2만 주 정도 파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힘의 균형점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오늘 소폭 1억 정도 매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간 본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측면이고, 헬스케어 역시 공매도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는 장중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14,000주까지 팔다가 마지막에 가서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 우위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역시 거래량은 3일 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래량이고, 또한 십자 모형이잖아요. 아래 위에 꼬레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역시 더 이상 하락은 저지된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544주 정도 또 매수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눈치 보는 상황이었어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공매도의 세력으로 보고 있는 외국인들 쪽에서 지금 남은 것은 이제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바닥을 잘 다지는 모습이죠. 8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뭐 조용한 모습에서 조금의 매도가 나왔지만 막판에 가서 매수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서 8억 순매수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결국은 2월 1일 날 급등하는 모습은 당연히 외국인들 쪽에서 쇼 커버링이었고, 특히 그날 골드만삭스에서 가장 많이 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골드만삭스가 결국은 공매도를 쇼 커버링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대량 보유자에서 빠지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빠져나간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만 남아있다, 이런 측면인데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쭉 해보는데, 언제부터 하느냐면요, 작년 공매도가 금지되는 그 시점부터 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까지고 3월 16일부터는 공매도가 금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 3월 13일 날 공매도 잔고 수량이 1199만 주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쭉 줄어들면서 금지 기간 동안 2월 1일 날은 492만 주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남아있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700만 주 넘게 감소를 한 겁니다. 지난 3월 13일 즉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죠. 58.95% 감소니까 거의 60%의 공매도가 줄어든 상태죠. 1100만 주, 1200만 주대의 공매도 수량에서 490만 주, 즉 500만 주 정도로 확 줄어들어 있는 이러한 상태가 연출이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금지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어쨌든 1년 동안 보시면은,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부분들이 과연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냐? 물론 1년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의 실적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 상태였다는 측면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금액 베이스로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약 금액 측면으로 2185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고 수량 곱하기 그날 종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비중을 보시면 중요한 것이죠. 이 비중은 똑같습니다. 상장 주식 수에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 수량 나누기 상장 주식 수를 하면은 몇 퍼센트가 나눈 것이죠? 3.65%고, 그 다음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전체고, 잔고 금액에서 시가총액 전체를 나누시면 몇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 개념에서 계산을 하시면 똑같아요. 3.65% 비중인데,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무려 9.3%였어요. 그러니까요, 전체 상장 주식의 거의 10%를 공매도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금지 기간 동안 3.65%까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과연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그만큼 주가 측면에서도 셀트리온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실적이 나빠졌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실적이 작년에 들어서 좋아진 상태잖아요. 이런 좋아진 상태에서 지금 1년을 쳤을 때 주가가 올라간 것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고 보면은 아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매도가 금지가 아니었다면은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아직도 20만원대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월 13일 날 또 3월 20일 날 그때 셀트리온의 가격이 20만원 이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비중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에 이제 오늘 재료가 나오는데 CTP17, 즉 다시 말씀드리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리마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전혀 부담스러워 하실 거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당연히 해 나가야 된다. 특히 이 유플리마는 세계 최초로 그 다음에 피하 주사형이기 때문에 또 고농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올해 5월 정도 되면 4월 5월 정도가 되면 유럽의 승인이 나올 것이고, 즉 미국과도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역시 셀트리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전혀 부담스러울 것이 없다는 측면과, 내일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이 조건부 허가에 따라서 앞으로 레키로나주의 어떤 실적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이 공매도의 싸움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라인 가격대에서는 매수권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제약은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으로 나가고요.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당연히 나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